안녕하세요. 모의고사 문제풀이 더 쉽게 그리고 술술 풀어지는 모의고사 문제풀이 제2탄 시작합니다. 1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하는 노인복지 사업으로 옳은 것은 치매 조기검진, 치매 사례, 치매 노인 등록관리, 치매 노인 성년 후견 사업. 정답은 3번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치매 안심센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치매죠? 네, 이런 치매 관리는 어디서 한다? 치매 안심센터. 2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해당하는 것은 정답 1번 구강관리. 자, 구강관리 신체 지원 서비스는요, 요양보호사가 직접 신체에 접촉을 가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강관리나 도움이나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요. 생활상담은 정서지원, 훈련은 요양보호사 하는 거 아니죠. 행동변화 대처는 네, 치매관리사업. 그 다음 4번, 5번 신체기능 훈련. 자, 훈련자는 요양보호사 하는 사업 아닙니다. 3번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1번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무조건 상태를 관찰하며 서비스 제공합니다. 치매 대상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치매 대상자는 인지기능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가 꼭 있어야 합니다. 3번 대상자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마찰을 피하고 가족의 요구를 들어준다. 자,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한다?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4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보고한다. 자, 가족에게 보고하기보다 기관에게 보고하고 기관이 또 가족과 보고하고 이런 형식을 하게 됩니다. 5번 서비스 제공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이거는 119 신고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본 원칙 1번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꼭꼭 기억해 주세요. 상태를 관찰하면서. 4번 제가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제사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제사 음식을 만들어 달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5번 대상자의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의 재사용을 요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롭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1번 재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네, 요건 맞는 거겠고요. 소변을 본 기저귀는 말려서 안 되겠죠. 다른 가족에게 확인한 후 요구를 들어준다. 요구 들어주면 안 되죠. 옳지 않은 일이라 응대하지 않는다. 응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응대해야겠죠. 요양보호사의 사비로 이거는 아니죠. 정답은 1번 재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입니다.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욕창 드레싱 서비스를 제공한다. 욕창 드레싱 이거는 요양보호사 일 아니죠. 2번 대상자에게 사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하면 안 되죠. 대상자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 상태와 무조건 관계 있어야 됩니다. 4번 계획된 서비스 이외에 임의로 서비스를 추가한다. 임의로 하면 안 되고 뭐 한다?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한다. 그래야 충돌 없이 대상자와 잘 지내겠죠? 정답은 5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한다. 7번 대상자가 추워서 화장실 가기를 거부합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려 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를 채워준다. 2번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3번 침상변기, 4번 이동변기, 5번 화장실까지 휠체어로 이동하기. 자, 추워서 항상 문제가 나오면 여기 앞에 대상자 앞에 앞쪽에 뭔가 어떤 단어들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이 단어에 포인트를 둡니다. 추워서 가기 싫다고 했으니까 화장실로 데리고 가는 것은 추운 곳을 또 데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답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4번 이동변기를 이용한다. 자, 화장실 가지 않고 그리고 또 변기나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율적인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동변기를 이용해서 실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8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은 동작을 10회 반복한다. 자 같은 동작은 5회에서 10회 그러니까 꼭 10회라고만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또 틀렸다고 볼 수도 없죠. 세모라고 그려놓고 2번 보겠습니다. 동작을 빠르게 한다. 동작은 항상 천천히 합니다. 3번 통증을 느낄 때까지가 아니고 시원할 때까지. 4번 스트레칭 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요거는 정확히 맞는 답이네요. 5번 동작과 동작 사이를 쉬지 않고 계속한다. 자, 쉬지 않고 아니고 10에서 5초에서 10초 정도 쉬면서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초에서 10초 정도 쉬면서 동작과 동작 사이에 쉬면서 연결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스트레칭 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즉, 한 동작을 10초에서 15초까지 유지한 이후에 동작과 동작이 넘어갈 때는 5초에서 15초를 쉬면서 5번에서 10번 반복한다. 9번 다음 내용 중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보호입니다. 생활하고 있는 단계에서 보호받아야 될 윤리 강령입니다. 가족은 면회나 전화를 통해 노인과 관계적으로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자, 이거 보시면 권리, 인권. 그래서 우리가 권리나 인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존엄한 존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권익, 인권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정답은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깨어진 안경, 더럽고 찢어진 옷, 오물이 묻은 이부자리. 정답은 방임입니다. 자, 방임은 깨어진 안경을 쓰고 있게 했네요. 자, 의료적 조치, 의료 보호 장구 조치를 안 했고요. 개인위생 처리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오물이 묻은 이부자리, 주거 환경이 아주 나쁜 상황이죠. 그래서 의무를 소홀히 한 그런 방임에 우리가 노인학대 유형은 방임이 되겠습니다. 11번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들어 올렸다. 허리를 보호하는 자세는 자 신체 정렬을 묻는 신체 정렬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자세를 물어보는 것이네요. 1번 무릎을 펴고 틀렸네요. 무릎은 무조건 굽히고 무게중심은 낮추고 2번 목의 중심은 낮추고 맞죠?
지지면은 좁힌다, 지지면은 넓힌다. 틀렸네요. 물건을 최대한 가까이, 맞아요. 들어 올린다. 네, 끝까지 맞는 문장입니다. 4번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 허리 돌리는 거 아니고 다리를 돌려. 5번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구부리고 아니고 무릎을 구부리고.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 되는 자세, 물건을 가까이 들면서 무릎은 굽히는, 지그재그 되고 다리는 이렇게 같이 벌어지는 자세로 물건을 드는 것이 옳은 허리를 보호하는 자세입니다. 12번 성추행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성추행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1번 큰 소리로 안 되죠. 위협적이죠. 가족에게 알리고 퇴소한다 아니고 자신의 대상자의 행동을 못 본 척한다 더 안 되죠.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처 방법을 동료 요양보호사 할 필요가 없죠.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즉시 알린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른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에게 성추행하는 것을 내가 목격했어요. 만약에 모른 척 했다면 인간의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겠죠. 일단은 즉각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알린다. 요게 그래서 시설장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답입니다. 13번 현대사회의 노인과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노인과 가족,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어떻죠? 굉장히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사랑하죠. 그래서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입니다. 불편 아니죠. 어떻다? 긍정적 자아를 형성시켜준다. 그래서 좋은 관계다. 2번 기혼 자녀와 동거가 줄어들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다. 자,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죠. 3번 노년기의 형제 자매는 지지 자원으로서 의미가 없다. 자, 노년기의 형제 자매는 서로 지지해 줌으로써 안정감을 준다고 했습니다. 4번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노인이 증가한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5번 배우자와 사별 후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더 오래 산다. 자,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 남성은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성 노인이 더 오래 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줄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다. 14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자, 소화기계 변화, 일단 신체적인 것은 다 어떻다 그랬나요? 신체적인 것은 다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틀린 답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흡수력, 이것도 능력인데 능력은 감소하는 게 맞지요. 이게 정답이네요. 자, 그림은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쓴맛과 신맛은 어떻게 된다? 예, 증가하는 거죠. 나쁜 거죠. 쓴맛, 신맛 나쁜 거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둔하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자, 다시 한번 암기 숑숑 어떻다? 증가 나오면 다 틀렸다 하고 제외하고 봅니다. 그 다음에 력, 뭐뭐력, 무슨 능력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반사, 무슨 반사, 기침 반사 또는 뭐 흡수력 뭐 이런 것들은 반사자가 나오면 다 어떻다? 저하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감염력이 강하다, 밤에 가렵다, 동시에 치료한다. 생각나는 질병은 옴이죠. 네. 옴 동시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옴은 어떻게 치료한다? 동시에 치료한다. 다른 건 몰라도 옴이 동시에 치료한다는 것만 알면 우리가 답을 달 수가 있죠. 자, 이것은 밤에 특히 옴 찐득이, 옴은 옴 찐득이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 이것은 언제 많이 활동한다? 밤에. 그래서 약은 언제 바른다? 밤에. 언제 씻는다? 아침에. 이렇게 옴에 대한 설명은 동시에 꼭 옴 동시에 옴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요.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옴이 답입니다. 16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은 웃어보세요, 말해보세요, 양손 들어보세요. 정답은 뇌졸중이죠. 자, 뇌졸중 환자들은 반신, 마비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위에 세 가지 문장을 말했을 때 한쪽이 삐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반응을 잘 못한다. 그러면 뇌졸중. 17번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진다. 그거를 경직이라 그랬죠. 근데 운동할 때 악화와 또 안정하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증상이 있다. 정답은 네, 퇴행성 관절염이겠죠. 자, 운동할 때마다 더 악화되고 노인에게 있는 것은 퇴행이죠. 퇴행성 관절염. 전립선 비대 증상으로 오른 것은 전립선은 누구한테만 있다? 남자. 방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전립선이 감싸고 있다가 얘가 엄청 커진다. 그러면 요도를 이렇게 좁게 만든다. 여기 전립선 비대입니다. 요도가 넓어져? 아니죠. 소변 굵기가 굵다? 안 되죠. 가늘어지죠.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그렇죠. 배뇨 후 잔뇨감이 없다? 있지요. 왜냐하면 다 못 넣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5번 소변을 보는 횟수가 줄어든다? 늘어나겠죠? 방광이 잔뇨량이 많이 남아서 수시로 가야 합니다. 정답은 3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19번 사지마비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누워 있습니다. 욕창이 잘 생기는 것은 정답은 네, 청골 부위를 말하는데요. 바로 청골 부위 라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0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시간 1번 6시간마다 아니고 2시간이죠. 격일로 매일 수시로 3번 침대 시트는 주름지지 않게 맞죠? 목욕을 한 후 전신을 파우더에 그러면 땀구멍이 없어지니까 안 돼요. 5번 물수건을 대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 물수건 대어주면 더 욕창이 생기니까 항상 마른 수건. 정답은 3번 침대 시트는 주름지지 않게 유지한다. 21번 노인의 흡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흡연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잠깐 끊더라도 아주 좋아요. 1번 흡연은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 흡연에 대한 내용 아니죠. 우울증 불면증 개선한다. 아니죠. 흡연과 골다공 관계없다. 있죠. 흡연을 많이 하면 여성 호르몬이 감퇴되기 때문에 골다공이 옵니다. 하루에 2~3개 적정 흡연량이다. 아니죠. 5번 오랫동안 흡연해도 금연하면 건강 개선 치유가 가능하다. 정답은 5번입니다. 오랫동안 흡연해도 금연하면 건강 개선 치유될 수 있다. 또는 심폐 기능이 좋아진다. 이렇게도 맞는 답입니다. 22번 노인 대상자의 운동관리. 자, 마무리 운동은 심박동이 안정될 때까지 오케이. 자, 마무리 운동은 심박동 수가 안정될 때까지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몇 분 정해지 않고 각자 개인의 심박동 수에 맞춰오면 되겠습니다. 2번 강도가 높은 운동으로부터 강도가 낮은 거로부터. 3번 준비 운동은 몇 분? 10분. 4번 빠른 동작의 운동으로 관절이 빠른 동작은 무조건 노인에게 좋지 않습니다. 5번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동 중간중간 휴식은 생략한다? 안 되죠. 자, 중간중간에 무조건 쉬어주어야 합니다. 휴식해야 됩니다. 쉬어준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운동관리법. 1번 마무리 운동은 심박동수가 안정될 때까지 한다. 23번 잠들기 어려운 대상자의 수면. 자, 수면 문제입니다. 수면. 자, 잠이 안 오죠, 노인들은. 1번 술 마신다? 아니죠. 2번 아침 시간을 일정하게 일어난다? 맞죠. 3번 취침 전 따뜻한 커피나 녹차? 카페인 안 돼요. 4번 잠들기 전에 텔레비전? 그러면 각성돼서 얘도 잠이 더 안 옵니다.
5번 취침 전 집중할 수 있는 일, 얘도 각성이 돼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네, 아침 시간을 일정하게 또는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그리고 과식하지 않고 이런 주의사항을 좀 숙지하세요. 24번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약을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두통이 있을 때마다 약을 복용하려 합니다. 1번 약 복용을 자제하고 참아보라고 한다. 이것도 조금 안 되는 문제 같죠? 2번 약 한 번에 많은 양을 사두고 한 번에 많은 양 이것도 틀립니다. 증상에 따라 약 용량을 조절하여 복용하게 한다. 내가 의사도 아닌데 의사가 해야겠죠? 4번 비처방약이라도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한다. 맞는 거죠. 5번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는다. 안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비처방약이라도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한다. 참고로 팁 하나 말씀드리면 약 얘기가 나오면 무슨 얘기? 약 얘기가 나오면 꼭 의사의 허락을 받았냐? 이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는 의사가 처방했으면 된다. 또는 처방된 약 이런 것들은 복용해도 되지만 지금 처방했다, 의사가 먹으라 그랬다 라는 내용이 없는 데는 답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을 복용할 때는 누구의 처방이 있어야 된다? 의사. 그래서 비처방약이라도 어떻게 한다? 의사. 약, 의사, 약, 의사. 약 얘기 나오면 의사가 나오는 문장을 빨리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것은 대여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구매가 있고 대여가 있습니다. 구매는 좀 가격이 저렴한 거, 대여는 좀 가격이 비싼 거, 싼 거, 비싼 거. 자, 정답은 수동 휠체어, 지팡이, 안전손잡이, 간이병기, 욕창예방 방석은 구매입니다. 저렴한 거 개인이 쓰는 거고 대여는 수동 휠체어.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시나요? 침대. 또 뭐가 생각나죠? 목욕, 리프트. 또 뭐가 있을까요? 리프트, 휠체어, 침대, 목욕, 리프트. 그 다음에 배회, 감지, 배회 감지기. 네, 욕창 매트리스도 해당됩니다. 욕창 매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동욕조. 그래서 대여할 수 있는 거 6가지. 휠체어, 침대, 리프트, 배회 감지기, 이동욕조. 그리고 욕창 매트리스. 이거는 구매도 되고 대여도 되는 것이었죠. 26번 겨울철 뇌졸중 예방. 1번 운동시간은 낮보다 새벽? 안되죠. 낮이어야 되죠. 2번 실내 운동보다 실외? 아니죠. 실내 운동. 3번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운동?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운동하면 안됩니다. 4번 운동시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 생략. 더 많이 해야 되죠. 5번 외출시 방한복과 모자를 착용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얇은 옷을 여러 겹 입혀서 입고 그 다음에 목도리, 모자 다 쓰고 외출하게 되겠습니다. 27번 노인 대상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입니다. 1번 잠잘 때 침대 난간을 올려준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침대 난간을 안 올려줘서 낙상하게 되면 주의 의무 태만 같은 직무를 좀 소홀히 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번 계단에 작은 깔개 걸려 넘어집니다. 바퀴 달린 의자 넘어지죠. 수면시 조명 끈다. 개인등 켜야 됩니다. 4번 계단에 직사 강선이 직접 들어오게 한다. 안 되겠죠. 정답은 1번 잠잘 때 침대 난간을 올려준다. 꼭 올려주셔야 합니다.
28번 대상자를 이동할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신체 정렬 문제입니다. 1번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 네, 작은 근육 하면 틀립니다. 그 몸통과 다리에 큰 근육이 있죠? 맞아요. 2번 요양보호사 허리 높이, 자, 허리만 나오면 틀리고 허리 플러스 가슴 이래야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 때는 허리와 가슴 사이에다가 자, 이렇게 허리와 가슴 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허리와 가슴 사이에 물건을 위치를 해야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재. 그래서 요 함정은 허리,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틀립니다. 허리와 가슴 사이. 그 다음 3번 양다리의 체중을 지지한 후, 여기까지는 맞았네요. 허리를 구부린다? 아니죠. 어디를 구부리죠? 무릎을 구부려야 되겠죠. 무릎. 4번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뒤에 아니고 어디에? 앞에 놓아야 합니다. 발을 앞쪽으로 놓아야 합니다. 5번 대상자와 멀어질수록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놓는다? 멀게 하면 안 되고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한다. 29번 백내장이 발생하는 눈 부위. 자, 백내장 하면 어떻게 외워야 되죠? 백수.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나오면 뭐라고 답한다? 수. 자, 백수. 그 다음에 녹내장이 있죠? 녹내장은 뭐가 올라가는 거죠? 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가 혼탁해지냐? 수정체가 아니라 여기는 각막이 혼탁해집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백내장은 어디? 수정체. 30번 고혈압 대상자의 식단. 자, 고혈압 대상자는 짜게 또는 기름지게 이렇게 지방이나 짠 음식 먹으면,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겠죠. 자, 새우 튀김 기름졌네요. 보리밥 감자국 괜찮은 것 같아요. 3번 흰밥 청국장. 흰밥 안 되고 청국장도 좀 짜죠. 4번 버섯 무침 베이컨도 지방이 많고 짠 음식이죠. 5번 잡곡밥 고등어 자반 짠 음식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보리밥 감자국. 31번 장기 요양 등급 외에 등급을 받았는데 등급에서 떨어져서 A와 B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독거노인 우선 선정으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랬네요. 자, 독거노인에게 하는 서비스는 정답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입니다. 자, 등급 외자가 A형, B형에 해당되면서 독거노인 우선 선정한다 그러면 돌봄이고요. 자, 노인 종합 서비스도 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요거는 독거노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독거노인은 기본이고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노인이 사는 가정에 돌보는 그런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급 외자에게 하는 서비스는 그러면 노인 돌봄 기본은 독거노인에게, 일반 노인이 있는 가정은 종합 서비스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등급 외자에게 한다 하면 노인 돌봄 기본이든 혹은 종합이든 이 두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자, 보고 요양보호사가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아주 사소한 것도 잘 관찰해서 큰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고하는 일입니다. 1번 체납 고지서를 발견했다. 이거는 관리 책임자가 알아야 될 일은 아니죠. 가족에게 알린다. 2번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정상적인 일인데 보고할 필요 없죠. 3번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았다. 분리배출하면 되겠죠. 4번 대상자가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한다.
현기증과 두통,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뇌졸중. 네, 이거는 뇌졸중의 전구 증상이다. 미리 나타날 수 있는 전구 증상이다. 5번 방문을 열 때마다 삐걱거린다. 요거는 고치도록 안내하거나 이렇게 가족에게 알리면 되겠죠. 대상자 관리 책임자에게까지 보고할 내용은 아니다. 정답은 4번. 그래서 보고해야 될 것, 대상자가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한다. 뭐가 의심된다? 뇌졸중. 33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 보고 형식. 정확성, 자료를 보존할 때, 정기 보고할 때, 자, 이럴 때는 자료를 보존해야 되니까 뭔가 서면으로 남겨야 되겠죠? 정답은 2번 서면 보고입니다. 자, 구두 보고는 언제 하죠? 급하거나 사안이 어떨 때? 가벼울 때. 급했을 때 한 경우에는 꼭 나중에 뭘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사안이 가볍거나 급할 때는 구두 보고, 또 자료가 많다. 그러면 무슨 보고? 서면 보고. 34번. 기억력 상실. 시간, 방향, 감각 저하, 치매 같으네요. 이런 걸로 인해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닌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유형은, 자, 여기서 정답은 고민하지 말고 배회죠.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 우리 그걸 뭐라고 한다? 배회.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자, 임종이 임박했어요. 정답은 변실금 증가. 자, 임종이 임박했어요. 체온이 떨어지겠죠? 변실금. 자, 몸의 근육, 긴장도. 자, 근육이 긴장하는 정도가 어떻다? 떨어지니까. 근육이 항문을 조이고 있는 힘이 떨어지니까 뭐가 증가한다? 변실금이 증가한다. 자, 소변량이 증가한다? 소변량 증가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왜요? 돌아가실 때 되면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변량은 감소합니다. 근긴장도 어떻다? 감소한다. 피부 발적, 피부가 싸늘히 식어가는데 발적 증가, 요거는 해당 사항도 없습니다. 답은 변실금 증가. 1번.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매번 목욕하겠다고 알몸으로 기다린다. 자, 요양보호사도 갈 때마다 문을 열었는데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기분이 나쁘겠죠? 요거는 뭐가 의심된다? 성추행이 의심된다. 기분 나쁘죠? 성추행이 의심돼요. 보고 싶지 않은데. 요거는 뭘 생각해야 돼요? 성추행하면 단호하게. 짠! 그래서 정답은 단호하게 라는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다른 거 읽을 필요도 없고요. 솔직히 성적인 얘기 나온다 그러면 빨리 눈으로 쓱 읽으면서 뭘 찾는다? 단호하게 라는 단어를 찾아 답을 합니다. 2번. 치매 대상자가 혈압이 높은데 목욕을 하겠다. 자, 혈압이 높은데 목욕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자꾸 목욕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보고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뭐 씻어주거나 닦아주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번. 혈압약을 복용한 후에 바로 목욕을 한다. 자, 혈압약을 복용했다면 바로 안 되고 1시간 뒤에, 약효과가 나오는 1시간 후에. 2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허락받고, 아니죠. 샤워보다는 3번 통목욕으로, 이것도 위험하죠. 목욕 시간은 1시간 몇 분이라 그랬죠? 20분에서 30분. 혈압이 높을 때 목욕을 하면 위험함을 알린다. 네, 정답은 5번이죠. 혈압이 높을 때 위험함을 알리고, 그래도 계속 목욕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 보고한다. 3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 대처 방법.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달라. 불법이겠네요. 협박까지 하시네요. 자, 이건 불법입니다 하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 할인해주는 기관으로 연결해준다 아니고, 형편을 고려해서 할인해준다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일부 해준다 아니고, 1년 이상 서비스 받을 것을 전제로 할인해준다 아니고, 할인 안되고 거절이 정답입니다. 불법이다 거절. 그래서 정답은 5번. 4번 다음 중 설사 치료 예방 어떻게 할까요? 물 많이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매운 음식 자극 안되죠. 탄산음료 안되죠. 저자녀식이, 네, 음식을 만약에 먹더라도 장을 자극하지 않는 저자녀식이는 괜찮습니다. 따뜻한 녹차, 이거 카페인 장을 자극하죠. 기름진 음식 장을 자극하죠. 정답은 저자녀식이.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아서, 저자녀식이의 뜻이 음식물이 장에 남아있지 않아서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런 음식을 저자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자녀식이를 많이 먹는다. 저자녀식이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거죠? 그래서 설사할 때만 특이적으로 일시적으로 먹는 것이지, 이거를 지속해서 먹었다. 그러면 뭐가 걸린다? 대장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사했을 때만 일시적으로 먹는 거다. 원래는 저자녀식이는 지속해서 먹는 것은 아주 나쁘다. 왜? 대장암에 걸리기 때문이다. 5번 침대에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식사 돕기. 자, 오른쪽 편마비면 어디에 서야 돼요? 왼쪽에서 도와줍니다. 꼭 기억하시고. 1번 오른쪽에서 틀렸네요. 자, 왼쪽에 쿠션, 마비에 쿠션 해야 되니까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아픈 곳을 밑으로 하면 안 되겠죠? 숟가락 끝부분을 왼쪽 입술 옆에, 네, 왼쪽에 서서 왼쪽으로 밥을 넣어주니까 왼쪽 입술에 맞는 문제입니다. 자, 왼쪽 입속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5번 음식물 찌꺼기는 어디에 남아요? 마비된 쪽. 그래서 오른쪽에 남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숟가락 끝부분을 왼쪽 입술 옆쪽에 대어준다. 6번 대상자가 침대에 걸터 앉아 있어요. 올바른 자세. 1번 발가락 끝. 자, 끝 아니고 발바닥. 발바닥이 바닥에. 2번 식탁의 높이는 배꼽에. 맞습니다. 3번 머리를 약간 뒤로 하면 식사를 할 수가 없지요. 머리를 앞으로. 4번 넘어지지 않도록 앞뒤에만 하면 안 되고, 마비된 쪽 어디? 옆구리에도 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다 그러면 이쪽이 마비다. 그럼 여기다 쿠션, 앞에도 쿠션, 뒤에도 쿠션. 그래서 자세를 안정하게 해줍니다. 5번 이동이 편리하도록 바퀴 달린 식탁. 안되겠죠? 정답은 2번 식탁 높이는 배꼽 높이. 또 팔꿈치, 식탁에 이렇게 팔꿈치가 올려져 있어야 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7번 식사 제공 시 사례 예방을 위해 물 한 모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신맛이 강한, 이러면 침이 질질 나와서 사례가 더 걸리죠. 2번 반쯤 삼켰을 때 어허 다 먹어야 음식을 줍니다. 5번 고형물질과 국물을 번갈아 제공한다. 딱딱한 음식은 또 국물 번갈아, 이거는 사례를 더 유발시키겠죠. 4번 충분히 삼킬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제공한다. 이게 맞는 답이네요. 충분히 삼킬 수 있는 양. 5번 상체를 뒤로 젖히면 식도가 다치기 때문에 앞으로 숙여서 턱을 당기는. 요거는 틀리고 요거는 맞고. 정답은 4번 삼킬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제공한다. 8번 경관 영양 주입 시 대상자 구토가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방법. 자, 밥을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대상자가 있죠. 그런데 코로 경관 영양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우액하고 토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잠그고, 1번 잠그고
2번 보고한다. 자, 정답은 네, 1번 잠근다. 2번 보고한다는 없네요. 자, 구토한다. 뭐한다? 잠근다. 잠근다가 없다면 뭘 찾는다? 보고한다. 자, 제일 먼저는 뭘 찾고? 잠근다를 찾고. 잠근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러면 보고하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9번 약품, 약 얘기하면 의사 생각을 일단 먼저 하시라 그랬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가루약은 물에 녹여? 오, 안 되죠. 2번 알약은 용기에 담아 냉동? 안 되죠. 귀약은 햇볕이 잘? 안 되죠. 상온에. 4번 안연고는 상온에? 맞죠. 5번 물약은 주사기 1회분을 나누어? 이것도 안 되죠.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정답은 네, 안연고는 상온에 그늘진 곳에서 안약, 귀약 이런 것들은 어디다 보관한다? 상온에 보관한다. 10번 다음 중 시설장애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네요. 그러면 어떤 걸까요? 구토한다. 빨리 보고해야 되겠죠. 경관영양시 청색증이 있다. 빨리 보고해야 되겠죠. 역류하고 있다. 빨리 보고해야죠. 정맥주사 부위에 부종이 있다. 이것도 보고해야죠.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많이 찼다. 이거는 보고할 필요 없고 내가 어떻게 해요? 비우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많이 차 있다. 이런 거는 알코올솜을 닦고 그 다음에 잘 비워서 다시 알코올솜을 닦고 제자리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11번 침상 배설. 1번 주변을 조용하게 하면 변 소리가 다 들리겠죠. 바지를 내린 후 혼이불을 덮고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순서 틀렸고 침상 머리를 올려 맞죠. 배에 힘을 주게. 자, 이렇게 앉아 변기를 대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변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변기를 대줄 때는 1번 똑바로 누워서 변기를 넣는다. 변기를 넣어준다. 그 다음에 2번 좌위 앉는다. 좌위 앉는다. 똑바로 누워서 앙화이로 변기 넣고 어떻게 해요? 변기를 집어넣었으면 상체를 올려 주어서 변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배변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볼 건 아니죠. 다 놓고 나면 5번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틀렸죠?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침상 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12번 편마비 대상자가 이동변기를 사용할 때 요양보호사가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동변기는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다가 이렇게 변기를 놓고 쓰는 것이죠. 1번 이동변기를 따뜻하게 맞네요. 2번 배변 시 상반신을 무릎 담요로 덮어준다. 상반신을 왜? 하반신을. 3번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같게. 4번 이동변기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러면 어떻게 놓을까요? 보이는 곳에 놔야 되겠죠? 이렇게 침상 옆에. 이동변기는 마비된 쪽으로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놓는다. 자, 마비된 쪽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동변기를 이용할까요? 건강한 쪽으로. 정답은 1번 이동변기를 따뜻하게 해준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좀 하나 기억할 것. 이렇게 환자가 여기서 이동변기에서 변을 보고 있을 때 변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준다 그랬죠? 요도에 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요도 간략근이 이완이 되면서 대소변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13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유치도뇨관입니다. 유치도뇨관 1번 이동할 때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밑에 맞죠? 2번 도뇨관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맞는데 움직이지 못하게는 틀렸네요. 3번 도뇨관이 막힌 경우 막혔다 어떻게 하죠? 즉시 교체가 아니라 보고합니다. 왜? 교체는 누가 한다? 간호사가 합니다. 4번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졌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보고하라 그랬죠? 보고해야 되는데 버려버리면 알 수가 없죠.
5번 아랫배가 아프다라고 써한다. 자, 아랫배가 아프면 소변이 주머니를 비워주는 게 아니라 꼬였나, 소변줄이 꼬였나를 꼬였나 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동할 때에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밑에 둔다. 14번. 다음 중 의치를 세척할 때 의치 세정제가 없어요. 뭐 하라 그랬죠? 정답은 주방세제. 기억하세요. 자, 의치 세정제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트리오? 네, 주방세제 사용합니다. 대상자 의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흐르는 미온수에 헹군다. 맞죠? 대야에 헹군다. 이렇게 대야에 헹군다. 안됩니다. 물에 씻어 말려? 아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하는 겁니다. 의치를 끼고자 안되죠. 압박되죠. 깨끗한 물씨로 싸 안되죠.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궈 변형 오죠. 그래서 정답은 흐르는 미온수에 헹군다. 흐르는 미온수에 헹군다. 16번. 머리를 감길 때 어디서? 침상에서. 1번 방수포를 등에 깐다. 머리를 감기는데 등에 까나요? 어깨에 깔아야 되겠죠. 2번 머리를 감긴 후 자연건조. 겨울에는 헤어 드라이기 또는 여름에 나도 모발이 빨리 안 말리면서 감기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헤어 드라이기 사용합니다. 귀에 솜을 막고 눈은 수건으로 가린다. 그렇죠? 귀에 솜을 막고 눈은 수건으로. 4번 침대 모서리에 어깨를 가까이. 자, 침대 모서리에는 머리를 가까이. 5번 두피를 손톱으로. 손톱 아니고 손가락 끝으로. 손가락 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침상에서 감긴다. 그럴 때 이 머리를 침대 모서리 쪽으로 이동을 하고 방수포는 어깨까지 이렇게 깔아주면 되겠습니다. 17번 왼쪽 눈에 안연고. 자, 안연고는 어디서?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이건 코 모양이죠. 코에서 귀 쪽으로. 안에서 밖으로. 자, 18번 손톱과 발톱을 깎아줄 때 옳은 모양은 1번이죠.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19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입니다. 1번 심한 악취가 나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닦아주는 게 아니라 보고해야 되겠죠? 악취가 난다, 보고. 누워서 무릎을 세운 자세를 취한다.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누웠고 무릎을 세워야 이렇게 여기서 회원부 관리를 하게 되겠죠. 무릎을 무조건 세웁니다. 3번 물수건으로 닦는, 물수건 아니고 물로 닦아야 되겠죠. 그리고 4번 공간 확보를 위해 스크린. 자, 스크린 치지 않으면 성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5번 물수건으로 진료도. 자, 순서가 틀렸네요. 질 1번, 요도 1번, 질 2번, 항문 3번 순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무릎을 세운다. 무릎을 세운다. 무릎을 세워야 자, 산부인과에 가서 하는 자세를 취해 줘야 회원부 청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20번 자, 그림과 같은 협조할 수 없는데 미끄러져 갖고 두 명이 도와줘야 되는데. 자, 이런 그림 나오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자, 일단 위로 올리려면 수평이 돼야 되겠습니다. 일자로 수평 찾습니다. 1번. 그래서 봤더니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에 나와 라인데 요거만 맞추면 되겠죠. 나일 거냐 다일 거냐. 베개를 옮긴다가 먼저 맨 나중일까요? 아니면 침대 커버와 옷의 구김을 펴주는 게 마지막일까요? 나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라다 가나. 다 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어떻게 한다? 수평이 되게 한다. 일단 1번 찾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어떻게 한다? 평평하게 해준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평평하게 해준다. 그리고 베개를 이렇게 올려줘야겠죠? 베개 올려준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왼쪽 오른쪽, 즉 이 그림 이쪽에 한 명, 또 왼쪽 오른쪽에 한 명 서서 하나 둘 셋 영차 옮깁니다. 그 다음에 펴줍니다. 이 그림 엉덩이 허리 운동이죠. 엉덩이 허리 운동. 정답은 보행할 때 신체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기저귀 갈 때 좋겠죠. 자, 보행기 신체 안정, 기저귀 갈 때도 좋고, 또 이동, 위로, 머리 위로 이동할 때도 이 자세를 하면 좋습니다. 22번 휠체어 그림 보겠습니다. 바닥이고 위로 앞바퀴를 들어 올렸네요. 앞바퀴 들어 올리는 상황. 정답은 턱, 도로턱 또는 문턱, 도로턱, 문턱. 또 무슨 게 나오죠? 울퉁, 불퉁, 퉁 또는 요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앞바퀴를 든다. 턱, 퉁, 철, 턱, 퉁, 요철, 턱, 퉁, 턱, 퉁, 요철. 이런 요철은 이렇게 길이 이렇게 울퉁불퉁 나 있는 길을 우리가 요철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길은 뭐 한다? 앞바퀴를 든다. 23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자,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할 때는 엉덩이부터 이런 거 좀 기억하시라 그랬죠. 엉덩이부터. 자, 휠체어를 1번 자동차문 정면에 아니죠. 비스듬히. 2번 엉덩이부터 답이 벌써 나왔네요. 마비된 다리부터 안 되죠.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무릎 아니고 마비된 무릎. 5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열고 대상자의 양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열고 하면 안 되고 잠그고. 정답은 2번 엉덩이부터. 24번 한쪽 다리가 불편해요. 접는 보행기를 사용할 거예요. 1번 보행기 위치는 높이는 허리 아니죠. 둔부. 자, 팔꿈치는 몇 도? 30도. 3번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아니고 약한 다리와 함께. 4번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에 지지, 아픈 쪽에 지지, 약한 쪽에서 지지. 5번 보행기를 펼친 후 잠금 버튼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스. 정답은 5번입니다. 2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내립니다. 내지마, 내리지마, 내지마. 자, 내 있고 지팡이 1번 아니면 2번에다가 마비라 했으니까 오른쪽이 나왔죠. 그래서 오른쪽. 정답은 2번입니다. 요양실에 계신 대상자의 변실금으로 오염된 세탁물. 자, 변실금으로 오염된 세탁물이죠. 표백제에 오래 담가두는다? 붕산수에 담갔다 헹군다? 자, 붕산수에 담근 다음에는 헹구는 게 아니라 바로 건집니다. 삶기 전에 먼저 세탁을 한다. 그래야 되겠죠? 먼저 세탁을 해야 되겠죠? 찬물로 닦고 더러운 물로 헹군다? 이거는 혈액 같은 체액이 묻었을 때지 변은 아니죠. 4번 삶을 땐 뚜껑을 열고 아니고 닫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삶기 전에 먼저 세탁을 한다. 27번 다음 중 배회 감지기 GPS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환자들이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자그마한 것인데 위성으로 다 연결되는 것이죠. 1번 항상 전원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그러네요. 2번 배회 감지기를 침대 위에. 자, 이거는 휴대용이겠죠. GPS는 휴대용인데 침대 위에 아닙니다. 이거는 매트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로 씻는다. 전기 망가지겠죠. 4번 대상자 배회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배회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예방할 수 있을까요? 실종을 예방할 수 있겠죠. 5번 대상자의 위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지국, 위성 기지국에다가 대상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죠. 정답은 1번 항상 전원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28번 시설에서 전기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경우는 1번 플러그를 뽑을 때, 자,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으면 전선이 망가지겠죠? 플러그를 뽑을 때는 뭐를 잡는다? 플러그를 잡아 뺀다. 플러그를 잡아 뺀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플러그라고 하고 줄은 코드라고 하죠. 줄을 코드. 여기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플러그. 플러그. 2번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를 물론 안 되죠. 의료기기는 3핀? 네, 지금 요거는 2핀짜리잖아요. 그런데 의료용은 좀 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구멍이 3개 있는 이렇게 하나, 둘, 셋, 3핀짜리 플러그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4번 전선이 벗겨졌다. 쓰지 말아야 되겠죠. 5번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 코드 여러 개를 안 되죠. 정답은 3번 의료기기 접지용 3핀. 그래서 전기 하면 의료기기 3핀, 전기, 의료기기 3핀, 전기는 의료기기 3핀. 요거 기억하시면 바로 답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29번 변비 대상자 식사 흰쌀밥, 잡곡밥이 좋죠. 사과 샐러드 좋죠. 기름진 거 안 되죠. 수분 섭취 제한한다 안 되죠. 많이 먹으면 좋죠. 견과류 섭취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과 샐러드를 준다. 침대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 풀 먹인다. 딱딱하니까 대상자는 욕창이 생기겠네요. 2번 두껍고 봉제선이 있는 거기에도 욕창이 생깁니다. 3번 시트의 주름을 반듯하고 팽팽하게 펴준다. 맞네요. 4번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면 베개가 통풍이 잘 돼서 발산하는 걸로 사용해야 되겠죠. 5번 침대 시트가 젖었다. 그러면 체위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시트 교환을 해야 되겠죠. 시트 교환. 그래서 정답은 3번 시트의 주름을 반듯하고 팽팽하게 펴준다. 31번 공감적 반응은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공감한다는 것은 그대로 따라하는 말을 고르는 겁니다. 자, 요즘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외롭고 살기가 힘들어. 아, 힘드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걸 찾는 거예요. 아, 재미가 없어서 힘드시구나. 이렇게. 자, 사시는 게 왜? 자, 질문 왜? 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자, 왜?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2번 요즘 외롭고 힘이 드시나 봐요. 네, 힘이 드시나 봐요. 이거는 그냥 대상자가 한 말을 그대로 다른 형태로 따라한 거죠. 저도 재미없어요. 그거 물어본 거 아니죠. 재밌게 살도록 하셔야죠. 이것도 위로가 안 되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단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요즘 외롭고 힘이 드시나 봐요. 그리고 참고로 왜,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말 하시면 정답에서 멀어지는 문장입니다. 32번 난청입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자, 1번 옆에서. 자, 안 들리는데 옆에서 말하면 안 되죠. 어디서? 정면에서. 2번 입을 작게 벌려. 안 들리는데 작게 벌리면 무슨 소리인지 더 모르죠. 크게.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한다. 그렇죠?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했으면 계속 해야겠죠?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가 아니라 크게. 그래서 잘 들리게. 출력은 너무 높게가 아니라 낮게. 그래서 하는 말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자, 5번 눈짓이나 신호등 비언어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안 들리기 때문에 눈짓, 신호 이런 비언어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노인성 난청 대상자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한다. 다시 한번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한다. 33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 이야기하는 방법. 자, 진압력이라 하면 기억나는 게 시장 사람이죠. 시장 사람. 그래서 이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1번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준다. 대상자의 이름만 불러주면 안 되고 호칭도 같이 부른다. 3번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사용한다. 자, 이거는 언어장애
또는 이해력 장애에게 한다. 3번 시간, 장소, 사람, 시간, 장소, 날짜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이게 맞는 것이겠네요. 4번 주체성 강화를 위해 어르신 등으로 부른다. 어르신만 부르면 안 되고 모두 같이 부른다. 이름도 같이 부른다. 5번 물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외우도록 한다. 너무 어렵네요. 정답은 시장, 시간, 장소, 날짜 이런 것들을 자꾸 인식시켜서 잃어버리고 있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기억들을 좋게 해주는 겁니다. 34번 주의력 결핍 대상자. 자, 주의력 결핍 대상자는 이해가 떨어지거나 뭐 말을 못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죠. 이 주의력 결핍 대상자가 의외로 성인에게서도 많다고 해요. 자, 주의력 결핍은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산만하다. 그래서 하나씩 알려줘야 된다. 어떻게? 단계적으로.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1번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그렇죠. 새로운 거 하면은 흥분해요. 그래서 이거 맞고요. 2번 환경 자극을 최대한 주면 안 되고 최소 줘야죠. 3번 목표에 맞는 다양한 활동, 다양하면 머리 아파요. 4번 메시지를 빠른 속도로 못 알아들어요. 5번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한 번에 여러 가지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한다? 단계적으로 한 단계 단계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1번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35번 여가 물어봅니다. 대상자 나는 퇴직하기 전에 시 쓰기를 좋아했어. 요양보호사 문화센터에서 하는 창작활동 어때요? 물어봤네요. 자, 지금 어떤 거를 권하고 있죠? 정답은 자기개발입니다. 시 쓰는 것은 뭐다? 자기개발. 소일은 텔레비전, 또 텃밭, 또는 퍼즐, 또는 종이접기 이런 거죠. 운동은 뭐 수영도 있을 수 있고 걷기도 있을 수 있고 종교는 성당, 교회, 불교 등등이고요. 가족 중심은 외식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죠. 36번 치매 대상자가 실금하여 옷이 젖었어요. 실금하여 옷이 젖었어요. 빨리 갈아입혀야겠죠? 정답은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37번 수면. 자, 취침 직전에 운동 안 된다 그랬죠? 취침 전에 좋아하는 술 안 되죠? 식사 후 바로 잠자리 안 되죠?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 맞네요. 5번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는 게 아니라 자는 패턴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저녁에 일정한 시간에 잠자기 하고 이러면 수면을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8번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 대상자가 집에 가서 아들 밥 주어야 돼 라면서 자꾸 나가려고 해요. 굉장히 방심한 사이에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말하는 치매 대상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환기를 시킨다. 환기. 무슨 환기? 생각의 환기. 1번 방을 어둡게 해드리면 안 되겠죠? 2번 여기가 어르신 집이에요. 거짓말이죠. 3번 아들이 모시러 온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죠. 다른 어르신들과 공놀이 할까요? 생각을 다른 데 주게 했네요. 환기에 해당됩니다. 시계를 보여주며 아직 집에 갈 시간이 안 됐다고 알려줘. 자, 이건 진압력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시계를 보여줄 생각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은 다른 어르신과 공놀이 할까요? 39번 저녁이 되면 밖으로 나가요. 야간만 되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우리가 뭐라 그랬죠? 석양, 증후군. 밤만 되면 나가려 그래. 자, 이럴 땐 같이 있어주면 좋다 그랬죠? 연락처 외운다? 아니고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안 되죠. 혼자는. 실내를 어둡게 하면 더 난리나요? 실외에 배 코스? 안 되죠. 위험하죠. 출입문에 배를 설치하여 관찰한다? 네, 정답은 5번. 출입문에 배를 설치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거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40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양시설에 계시는 치매 대상자가 같은 방에 계시는 할머니들을 가리키며 방세도 안 내고 공짜로 살고 있으니 뻔뻔하다. 자, 잘못된 믿음이죠. 망상 같은 걸 수도 있고 잘못된 믿음으로 따돌리는 행위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행동 1번 장소에 대한 그리고 잘못된 인지 장소에 대한 여기가 요양원인데 그 방세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는 방값을 내지 않는다. 자, 이해할까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안 통합니다. 2번 월세 납입 증명서 거짓말이죠. 3번 통장 내역서 이것도 거짓말로 만들어야 되죠. 이곳은 요양시설이다. 예, 장소에 대한 인지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갖는다. 여기는 요양시설입니다. 이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에게 귓속말, 귓속말은 좋지 않은 의사소통이죠.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따돌림하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에게 이곳이 요양시설입니다 라고 현실감을 주도록 합니다. 41번 치매 대상자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었어요. 자, 치매죠? 치매는 성적인 행동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성이 뭔지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당황하지 않고 옷을 입힌다. 42번 치매 말기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치매 말기 대상자 자, 치매 말기 대상자는 일단 치매 초기 대상자는 혼자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기에 가면 혼자 못 살아.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말기는 아무것도 못해서 누워 있어야 돼요. 요거를 참고 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의사소통. 자, 치매 초기에는 어떻다? 혼자 살 수 있다. 중기는 어떻다? 누가 옆에 있어줘야 된다. 말기는 어떻다? 아주 갓난아이처럼 누워있다. 그래서 저는 설명드릴 때 말기는 거의 1살에서 2살, 중기는 4살에서 3살, 그 다음에 초기는 5살에서 한 6살 정도 되는 나이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자, 빠르게 못 알아듣겠죠? 2번 대화 시 신체 접촉을 피한다. 우리 애기들은 많이 만져줄수록 좋죠? 신체 접촉 피하면 안 되고 만져주죠. 3번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더라도 계속 이야기한다. 그렇죠? 애기들이 말 못한다고 해서 엄마들이 말 안 하나요? 아니죠. 치매 대상자 다 알아듣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 애기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대답 못하죠. 전문적인 용어 더 못하죠. 자,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초기는 혼자 살 수 있다. 중기는 둘이 누군가 있어야 된다. 도와주는 사람. 말기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갓난아기와 같다. 그래서 정답은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43번 다음 내용이 경증 인지 장애 대상자의 인지자격 훈련입니다. 어느 대상자? 경증. 자, 우리가 경증, 중증, 그리고 인지가 괜찮은 이런 세 가지를 배웠죠. 자, 단어 말하기, 이름 말하기. 자, 이거는 단어 하니까 그냥 무조건 정답은 언어의 유창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하면 뭐다? 언어의 유창성, 언어의 유창성. 44번 경련성, 경련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이 있으면 안 되고 경련이 없었던 사람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요양원에 일하고 있는데 한 번도 경련을 일으키지 않은 분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서 쓰러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네, 119 신고입니다. 자, 요거 함정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라고 배웠거든요. 경련하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품을 물거나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처음 경련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119 신고해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가 답일 때도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침이나 거품을 물고 있다. 이런 단어가 나와야만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기억하셨죠? 침, 거품 나오면 고개를 옆으로. 처음 하는 거면 119. 45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달라고 하죠. 가지고 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반응과 호흡이 없는 대상자. 자, 반응과 호흡이 없는 대상자에 쓰는 게 아니라 심장 충격기는 심장을 충격하는 거기 때문에 심정지 환자에게 씁니다. 그래서 심정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고민하셔도 이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반응과 호흡이 없더라도 꼭 심장 정지가 뛸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심장 충격기. 2번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모두 물러나게 한다. 그렇죠? 자, 쇼크 버튼, 즉 전기 충격,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야만 누르기 전에 물러나 있어야지 안 다치겠죠, 주변 사람들이. 3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몇 분간 리듬 분석. 자, 몇 분 간격으로? 2분 간격으로. 5분 아니라 2분 간격으로 충전하고 리듬 분석, 충전하고 리듬 분석합니다. 2분 동안 30대 2로 5주기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2분 기억하세요. 2분 동안 충전을 하는 동안 2분마다 리듬 분석합니다. 4번 전기 패드는 왼쪽. 자, 심장이 어디에 있나요? 심장이 왼쪽에 있죠. 그래서 왼쪽 빗장뼈 밑에,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 아니고, 자, 전기 패드는 이렇게 있으면 심장이 여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심장 밑인 왼쪽 아래, 그리고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하나.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5번 심장 충격기를 작동하기 전에 인공호흡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 압박을 해야 되겠죠. 정답은 2번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모두 물러나게 한다.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모두 물러가게 한다. 심정지 환자에게만 한다. 2분 간격으로 리듬 분석한다. 왼쪽 겨드랑이 아래에 붙인다. 전기 패드는. 자, 이렇게 45문제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네, 송이쌤과 더 쉽게 술술 풀어보는 모의고사 문제, 필기, 실기 80문제 암기 숑숑 하셨나요? 다음 시간에 3탄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우리 요양보호사 예비 선생님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송이쌤 요양TV 요양보호사 예비 선생님들과 쪽집게 핵심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 숑숑, 암기 숑숑, 문제도 풀고 합격도 하고. 자, 구독, 좋아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